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울릉도 명소 가운데 하나인 거북바위 일부가 무너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산사태도 이어지며 울릉 지역 위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 명소 가운데 하나인 거북바위 주변으로 연휴를 만끽하는 관광객들이 오갑니다. 그 순간 거북바위의 머리 부분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400톤가량의 낙석이 순식간에 인근에 있던 사람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낙석이 자주 발생해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낙석 위험 구간이라서 저희가 거기 취사나 캠핑이나 야영 이런 것들 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경고 문구를 붙여놨었거든요. 총 한 4군데 정도로 붙여놨는데 워낙 또 자리도 평평하고 경치도 좋고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차박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기록적인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보이지만 지난달 24일 울릉 현퍼리 일주 도로에서 산사태가 난 이후 열흘도 안 돼 또다시 붕괴 사고가 나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비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근래 들어와서는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지역에 울릉도가 아주 섬이 적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마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붕괴 위험 지역 정비뿐 아니라 주민이나 관광객에 대한 안전 대책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 스스로 안전하게 여행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산사태, 또 거북바위 주변의 잦은 낙석 사고 등을 감안할 때 행정 당국에서 위험 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한편 울릉군은 산사태가 난 일주도로와 거북바위 사고 현장 복구에 이어 낙석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운전자 쉼터를 만든 충북 옥천군이 준공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갈 편의시설 등이 대청호 규제에 막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옥천 장계교 인근에 들어선 옥천군 운전자 쉼터입니다. 옥천군이 국비 포함 총 64억 원을 들여 운전자 휴식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총 2층 규모의 건물은 현재 1층 농산물 직매장 운영만 확정된 상태. 이달 안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의 활용 방안은 좀처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들어선 일대가 수변구역이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근 대청호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음식점과 카페조차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근에선 카페와 음식점 등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규제로 인해 좀처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인근 500m 거리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 영업이 성행 중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2년 금강수계법 제정 이전부터 식당 영업을 해오면서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법 규제, 인근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수변구역이라 그래서 문제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카페 문제고 잘 될 건데. 옥천군은 이 시설을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할 예정이지만 각종 규제로 다소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탁 운영자가 나올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킬러 콘텐츠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개발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숙제이고. 애써 만든 시설이 법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활용이 어렵게 된 가운데 옥천군은 내년 운영을 목표로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숨은 명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업사이클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노레일 설치와 무인도 개발 등 장기 과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그늘집입니다. 현재는 보수 공사를 거쳐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통령 별장 보안을 위해 사용하던 90개가 넘는 초소와 12km 길이의 철조망을 따라 이어지는 호반길은 문화예술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메타세카이어 숲 옆 초소는 가장 먼저 단장을 마쳤습니다. 벙커피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오폐수 배출 문제로 사용을 못하고 방치돼 온 수영장도 관람객 쉼터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벙커 미술관, 물멍 쉼터, 수영장 쉼터 등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모노레일과 무인도 개발 등 장기 과제도 추진됩니다. 충북도는 주차장부터 1전망대까지 350m 구간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청남대 소유 무인도인 큰 섬과 작은 섬은 영빈 시설이나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구상 용역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지만 상수원 관리 규칙 등 40년 묵은 법과 제도를 손보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무인도 개발의 경우 행정구역상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가진 대전시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는 법규 내에서 가능한 대안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노레일 설치 문제, 또 생태 유람선이 작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의 진척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만 명이 다녀가며 국민 관광지로 떠오른 청남대. 개발을 가로막던 허들을 넘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심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 오는 13일까지 부산에는 영화의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올해 영화제는 함께 꿈꾸다라는 슬로건으로 영화인 영화 팬들이 소통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은 69개 나라 209개 작품. 여기에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 작품 60편을 더해 269편의 영화가 4개 극장 25개 스크린에 오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영화 80편, 찾아가는 영화관 동네방네 비프까지 300편 넘는 작품이 관객을 만납니다. 개봉하기 전에 미리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나라의 감독들과 직접 만나는 GV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영화관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밖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고,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 영화인과 관객이 만나는 무대 인사, 오픈 토크 등의 소통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홍콩 배우 주윤발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부산을 찾습니다. 連攞到咁嘅獎，覺得就好興奮咯，同埋得到即係韓國所有嘅影迷朋友支持，好開心。 세계 거장들의 새 작품부터 아시아 영화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작품까지 선보여 영화 팬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영화인에게는 배움의 장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촬영이나 연출 같은 게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영화에 굳이 관심이 없더라도 또 관심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 그리고 OTT 어워즈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도 영화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인데 이렇게 사진 이벤트도 있고 친구랑 좋은 이벤트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부 인사 논란 등 위기를 겪고 직무대행 체제로 문을 연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함께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3일까지 부산을 영화의 바다로 물들입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구미의 한 세탁 전문 업체 가맹점주가 일신상의 이유로 잠적하면서 옷을 맡긴 고객들이 수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사곡동의 한 세탁 전문 업체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가게 앞에는 고지서와 안내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옷가지와 신발들이 걸려 있는데 모두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세탁물들입니다. 해당 업체에 세탁물을 맡긴 주민들은 수개월째 옷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 여름 옷은 여름 옷대로 뭐 올 여름에 입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앞으로 가을 겨울 옷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해서. 선결제를 했던 고객들은 피해가 더 큽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다른 데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밖에 못 쓴대요. 그래서 주인이 와야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주인이 와야 된대요. 근데 무조건 주인이 와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안 받고. 주변 상인들은 해당 업체가 점주의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점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탁업체 본사 측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점주가 개인 사업자인 탓에 문을 개방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는 어렵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저이고 가맹점주한테 저희가 연락은 당연히 시도해보고 내용 증명도 보내겠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른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사 측은 영업 담당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주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그러는 사이 고객들의 불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커지는 물가 불안, 유류세 연장 검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수준으로 급등한 기름값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달 초 우유값에 이어 부산과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맥주 등 일부 식품 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연말까지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부담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며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널뛰는 국제유가와 환율에 그 추가 물가 상승 우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수정 노선이 경제성 더 높단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바뀐 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양평군 양서면 쪽이 종점인 이 도로 원안과 강상면 쪽으로 수정한 대안 노선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게 더 경제성이 높냐는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국토부는 수정안의 경우 하루 6,000대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도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기존 용역사가 맡으면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어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염수 2차 방류 시작했다는 일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1일 1차 방류가 끝난 뒤 20여일 만인데요. 도쿄전력은 1차 방류 때처럼 하루 460톤씩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이 불량 국가처럼 핵폐기물을 방류한다고 맹비난했고 우리 정부는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학폭 은폐 의혹의 고등학교 압수수색입니다. 지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학교와 교육청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해당 고등학교와 담당 장학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학생의 학부모 요구에 따라 열린 학폭위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날 밤에도 공원에서 집단 괴롭힘이 있었던 게 확인됐고 결국 가해 학생 7명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가짜 카톡 채널의 소비자 피해 속출인데요. 카카오톡에서 기업이나 은행 공식 채널과 비슷한 명칭과 로고를 내건 가짜 채널이 범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악기업체에는 최근 입금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는 항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가짜 상담 채널을 통한 사기 피해로 드러났습니다. 채널 이름에 상담, 고객센터, AS센터 같은 문구를 붙여 소비자를 감쪽같이 속이는 경우가 많고요. 가짜 채널인데도 버젓이 공식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채널 개설 때 필요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범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카카오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여기에 반론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가을까지는 지켜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봄부터 이렇게 1월부터죠. 1월 3일 날 이제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책을 던졌고 그때 제가 몇 달 전에 나왔을 때 그 정부 정책이 이제 상승 곡선을 당분간 그릴 거다. 다만 가을 정도 되면 시장에 좀 변곡점이 올 것 같다. 그러니 겨울, 가을까지 보신 다음에 시장에 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그 작년 저점에 이제 매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타임을 좀 놓치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가을 이제 시작됐잖아요. 가을 지나고 내년 봄까지 보시고 나서 시장에 들어가셔도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더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혼돈스러워서 조금 이제 불안감도 좀 옛날처럼 영꿀투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수준까지는 안 가니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번째 끝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2021년도에 가을에 푹 올랐다가 2022년도 상반기에 호가는 올라있는데 거래가 안 되거든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간혹 팔리기만 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못 팔았다가 그 갑자기 급락할 시기에 놀래가지고 자산여력이 없는 분들은 심한 경우는 손해보고 판 분들 계세요. 뭐 제가 알기로 음마 아파트 샀다가 손해본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 반면고사 삼으셔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했잖아요. 그 회복한 가격 수준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수익의 창출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이 낮다고 하면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좀 하향 안정화가 시작될 것 같아서 4, 5년 정도 길게 가면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고 한계점에 좀 다다른 것 같고 다시 이제 재조정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물론 아마 한두 달 정도 약간 반짝일 수 있는데요. 그 힘이 이제 더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하반기에 더 커질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뭐 또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도리어 상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역전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주인께서 전세보증금을 못 내줘서 길이 없을 땐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돈을 찾잖아요. 돌려줄 길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정되고 올라가면 전세값이 안정됐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줄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1월에 서울의 아파트의 월 임차권 등기 건수가 200건이었습니다. 그게 쭉 올라오다가요. 저번 달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 달에 2,000건입니다. 2,000건. 매물량도 느는 게 다
5배, 2배 이 수준이 다 끝나요. 보통 통계들이. 근데 임차권 등기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돈 못 돌려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시장하고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기자분들이 만약에 임차권 등기 막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걸 100% 믿으면 안 된다. 두 개를 같이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임차권 등기를 낸 것들이 해결이 됐냐?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3월 달부터요. 올해죠. 올해 3월부터 하도 주인들이 작년부터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라 경매를 들어가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등기가 써 있으니까 집을 사러 왔을 때 주택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시장에 잘 못 나오 이런 현상이 시작되겠죠, 이제. 근데 그 전에는 이거를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주인분한테 법원에 제가 신청을 하면 주인분이 등기 송달을 해요. 자, 임차인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받고 사인하면 등기가 딱 돼요. 등기가 되는데. 네, 그 송달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불 끄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받고 막. 네, 문 잠그고. 그런 일이 계속 되오다가 올해 3월 말경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던 분들도 착하신 임차인들 경우에 이거 임차권 등기하면 되게 복잡하다 이러던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 뭐야? 바로 내가 하면 바로 되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임차권 등기 딱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아. 임대 입장에서는 손해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껴야 되고 집값은 제값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자 비용 청구하면 다 손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싸게 안 팔고 지금처럼 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도리어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전세가 상승이 올라간다고 이 팩트는 좀 상반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를 잘 같이 보셔서 언론만 100% 믿으셔도 안 되고 실제로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빈 집도 많고 하니까 체크하시면서 뭐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전세가 막 올라가.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 집 마련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갑은 청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85세를 넘는 국내 최초의 초고령 어르신 축구단이 최근 창단됐는데요. 노익장의 진면모, 김동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어르신들의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힘찬 구령과 함께 시작된 경기. 저돌적인 돌파와 유기적인 패스플레이, 지칠 줄 모르는 체력까지 나이는 열정 속에 묻은 지 오래입니다.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다치고 그렇게 아주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창단된 국내 최고령 축구단 한우리 FC입니다. 47명 회원 중 최고령은 95세로 최연소 회원도 83세에 이릅니다. 구력도 모두 50년이 훌쩍 넘습니다. 이거 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 통일이 돼요. 정신이 건전해지죠. 정신이 건전하면은 자동적으로 치매도 안 걸리고 몸도 건강하고 또 가족도 내가 건강하니까 가족도 화평하고. 실버 축구 교실에서 함께 활동했던 어르신을 위주로 축구단이 꾸려졌고 주 1회 노들나루공원 축구장에서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다 나이 먹었으니까 커가되고 또 자기 노하우가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다 풀고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죠. 한우리 축구단을 신호탄으로 초고령 어르신 축구단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어르신들의 바람이자 목표. 초고령 축구대회 개최와 해외 교류라는 기분 좋은 상상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청주 오송 테마파크 조성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범석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에 나섰지만 6천억 원에 이르는 민자 유치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성홍규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송읍 공국저수지 일원 268만 제곱미터에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내건 꿀잼 도시 공약의 핵심으로 시유지를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민자 6천억 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 TF팀을 꾸린 시는 지난해 사업계획 검토를 마친 데 이어 올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협약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 초 이 시장이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한층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 구체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세종, 대전 등으로의 원정 소비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6천억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민간 투자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경제 상황의 고금리,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PF 기준까지 높아져 민자 유치는 더욱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약간 원론적 수준에 저희가 기업하고 민자 유치하고자 하는 주체와 접촉하고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보고 있고 해서 향후에 이제 이 현재 저희가 구상했던 것 외에 추가로 뭐 범위를 넓혀서까지 저희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다양하게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잼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찾는 꿀잼 도시를 약속했던 청주시. 지지부진한 민자 유치에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서홍규입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놓을 수 있는 좁은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 이들은 국내 176만 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거처였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 신림동은 합격을 꿈꾸는 고시생들로 가득 찬 고시촌이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후 6년, 고시생들이 떠나간 고시촌은 이제 각자의 이유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붕과 지붕이 이웃해 있고 방과 방이 맞닿아 있지만 정작 사람과 사람은 이어지지 않은 곳,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방 15개가 있는 한 층에 화장실은 단 하나, 내부에는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낡은 침대가 전부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거주민 대부분은 중장년 남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사는 거겠죠. 가족이랑 단절돼서 부모님이나 오셔도 문을 안 열어주고. 사법고시 합격의 꿈을 안고 고시촌에 첫 발을 내딛었다가 비보를 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신림동을 비롯한 3개 지역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가운데 고위험군을 발굴해 식사를 지원하고 안부를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자원 못지않게 지역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과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민자치회라든가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가 뭐 이런 민간 적십자라든가 이런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의 반찬거리, 먹을거리 또 뭐 신선식품 뭐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주면서 안부도 묻고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들도 제공하는 거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지금 필요할 거다. 용나는 개천에서 중장년층의 쓸쓸한 주거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원조 고시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